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자, 오늘은 향후 10년의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와 소프트웨어 쪽 분야의 메가 트렌드, 2030년에 예상될 트렌드를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고요. 앞으로 10년의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잘 알면 앞으로 10년 후 미래에 어떤 일이 예상될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거를 잘 예측한다면 개인의 삶과 그다음에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심만 알면 됩니다. 자, 한번 들여다 볼까요?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이 전환이 지금 가장 소프트웨어 쪽, IT 쪽에서는 가장 커다란 어떤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디지털 전환이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산업,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이 실시간화가 되어가고 있고, 5G와 같은 고속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면서 초연결 시대로 가고 있고요. 일단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초실감 그리고 초맞춤화 AI 기술이 융합되면서 개인 맞춤형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 세계 GDP 10%는 바로 이러한 기술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0%도 대부분은 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이 결국 선도할 것이다. 라고 MS CEO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전환이 이제 앞으로 어떤 개인과 기업의 생존의 문제로 이제는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이런 것들이 온라인 쇼핑, 교육, 화상회의, 전자결제, 그 다음에 배달 플랫폼, 이런 것들이 급성장했죠. 그리고 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지금 다양하게 등장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더 고도화가 되면서 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프트 기술들이 결국에는 서로 융합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서비스들은요,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더 발전된 형태로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전환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회에서조차도 이제 도태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래의 변화를 예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글로벌 현재의 메가 트렌드는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계 경제 포럼은 글로벌 트렌드 예측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먼저 신개념 디스플레이, 이거는 사람의 초점 지점에 망막에 직접 이 4D 이미지를 투사해가지고 실감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지금 확산이 될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이 제품 혁신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재창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이 있는데, 이 유전자 변형은 결국 그 인간에게 좀 더 친근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애완동물, 그런 것들을 분양하는 그러한 시장이 이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이런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러한 생명체들을 갖다가 결국은 인간이 좋아하는, 어떤 인간이 선호하는 어떤 형태의 동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들이 이제 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신체 강화 임플란트, 이거는 이제 적외선 줌 렌즈를 갖다가
삽입해가지고요. 결국 인간의 어떤 라식 수술이 아니라 결국 줌 렌즈를 갖다가 자기 생체 몸 안에 삽입을 해서 좀 더 좋은 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인체의 어떤 두뇌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결국 신체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기술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개인 맞춤형 기술이죠. 이거는 생체 인식 기술 기반의 개인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그리고 자신을 위한 그러한 소비를 극도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기술은 발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신소재인데요. 이건 이제 박테리아나 조류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건축 자재를 가지고 뭐 건물을 만든다든지 또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건강에 이로운 어떤 스테이크, 죽음이 없는 어떤 단백질, 뭐 이런 신개념의 또 식품, 이런 식품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 자원 고갈 이런 거를 갖다가 대응해서 새로운 신소재라든지 새로운 식품들을 만들어내서 인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또 2030년까지 글로벌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예측했는데요. 환경 분야에서는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제 현재 대비 1.5도가 상승을 하는데, 결국엔 이상기후, 가뭄, 폭염, 산불 이런 걸로 인해서 수억 명의 빈곤층이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위기, 이것 때문에 어떤 그린 휴머라는 그런 문화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구 쪽은 글로벌 인구가 증가해서 전 세계 인구가 86억 명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선진국은 감소하고 개발도상국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 세계의 12%를 차지할 것이다. 결국은 실버 산업이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성에서는 전 세계 이동통신이 이런 브로드밴드, 무선 이동통신의 브로드밴드가 75% 그리고 60% 보급률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 수화물 쪽 처리량은 3배, 항만은 4배 증가를 해서 전 세계가 결국 촘촘하게 연결된,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어떤 글로벌 무역은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경제 분야는 전 세계 평균 3%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결국 미국을 앞지르며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 그리고 금융 침체가 장기화되고요. 이런 국제경제는 결국 불확실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도시 쪽은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요. 이 중소규모 도시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과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요. 이런 재생에너지가 결국 이 전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 기존의 화석연료는 계속 사용될 것이며, 그리고 일부는 가격이 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쪽은 이제 뭐 어떤 단일 국가가 어떤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국은 이게 이제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국제관계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강화된다. 이런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지금 뭐 신차 판매 같은 경우 70%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고효율 제품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전 세계 오일 소비량은 30% 감소한다. 그래서 결국 재생 에너지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 대비 현재 대비
약 50%는 무역은 감소할 것이고, 어떤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금융 상품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현물 자산은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기술은 뭐 이제 일의 방식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온라인 거래는 향후 40%까지, 현재는 10% 수준인데 전체 소비의 40%까지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나 종이 매체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소멸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상파 방송은 이제 사실상 종료가 되고, 개인 맞춤형 미디어, 즉 OTT와 같은 이러한 시장들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 기술 같은 이런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돼가지고, 이런 메타버스 같은 기술들이 이제 보급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로봇, 보살핌이라든지 사회화된 이런 로봇들은 실버 산업의 성장함에 따라서 이 고용충, 이러한 쪽의 로봇들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나노튜브, 신소재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빌딩, 이런 수중도시 이런 것까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인 이동용 수단으로 이제 드론이 굉장히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집 전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거대 드론까지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기반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낸다든지 대규모의 건축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3D 프린터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캡슐형 의료기기, 가정용 어떤 메디포트와 같은 것인데요.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이런 캡슐형 의료기기가 이제 현실화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우주 시대가 이제 열려서 이런 우주 식민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에서 이제 이러한 많은 예상들을 이렇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이렇게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은데, 국제 정세 쪽을 보시면 이 세계 중심축이 이제 아시아로 이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중심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좀 있고요. 결국 리더십이 부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열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북미와 유럽이 쇠퇴하고 이제 동아시아가 이제 급격하게 중심축으로 바뀌고, 이 선진국의 성장은 정체되고 경제 역동성은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흥 시장 자체로 공급망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이 리더십이 부재함으로써 서구와 북미는 후퇴하고요. 이 중국도 어떤 리더십 확보의 한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됨으로써 결국 글로벌 경제는 다극화가 된다.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신보호주의 무역이 심화되고요. 이 경제는 점점 더 양극화가 확대된다.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과 개도국은 엄청난 어떤 격차를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어떤 분업 구조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뜨고 유럽은 쇠퇴하고, 미국도 지금 쇠퇴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프리카가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또 이야기되고 있고요. 남아메리카가 또 두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조업 육성과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이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어떤 중점 아젠다, 이런 게 이제 자국 제조업의 육성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바이든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저탄소, 친환경, 그 다음에 이 공급망을 결국은 이 공급망이 붕괴됨으로써 미국으로 공급망을 다시 가져오겠다. 재정 확대 정책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중국 견제 노선 계속 유지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은 뭐 친환경, 환경 정책,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고요. 그린과 데이터 산업 이쪽에 또 투자가 강화되고요. 탄소 국경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중국 쪽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전환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뭐 중국 녹색 성장 뭐 한다는데 글쎄요,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첨단 기술 자립하려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자립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인프라 건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신기술 쪽 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다음에 뭐 신소비, 신유통 뭐 이런 거, 자국 기술 자립 다 이제 결국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입니다. 뭐 짝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컬 브랜드를 육성시키겠다 뭐 이러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뭐 디지털 사회적으로 디지털화가 굉장히 낙후됐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 하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인 것 같고요. 지방도시 혁신 망해가죠. 망해가는데 이제 혁신해서 어떻게 살려보겠다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글로벌 트렌드들이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산업 변화 쪽은 이렇게 보면 21세기의 유망 산업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보면 등장하면서 2020년대 쪽에는 어떤 연료전지,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차세대 메모리, 바이오, 서비스 로봇 이런 쪽에 어떤 유망 산업이 이제 선정이 됐었거든요. 보복과 같이 선박 이런 것들. 근데 2030년의 유망 산업은 이런 겁니다. 이제 결국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전자 부품, 바이오 헬스, 로봇, 그리고 이제 신기로 들어온 게 이 3D 프린팅. 결국 3D 프린팅이 이제 확산이 이제 될 것이고요. 2030년쯤 되면 거의 뭐 3D 프린팅으로 집도 짓고 음식도 만들고 좀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핀테크 기업들 굉장히 지금 뭐 성장 중이죠. 그다음에 항공 드론 산업은 뭐 거의 이제 30년쯤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신산업, 에너지 쪽 대표적인 게 수소경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유망 산업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AI 뭐 이런 메타버스 이쪽 부분들도 당연히 이러한 유망 산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쪽으로의 일을 하시던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요 기업들은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뭐 미래형 IT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로 이미 결정을 했죠. 그래서 뭐 세대 교체 하겠다. 그다음 뭐 새로운 소셜 플랫폼, 메타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고, 탈중앙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차세대 컴퓨팅,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 이제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이 위기감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고요. MS는 이제 AI 기반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언택트 개발자 시대, 기터브와 같은 이런 것들, 기터브 인수했죠. 그리고 월드 컴퓨터 시대,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통한 이런 비대면 사회 이런 것들을 주도하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IBM 쪽은 이제 소프트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 서비스,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플랫폼, AI 기업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하드웨어 중심, 제조 중심에서 지금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드에서 또 인수를 했죠. 테슬라는 뭐 계속 우주 위성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대중화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지구에 스페이스X 우주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죠. 현대차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와 이제 수소 솔루션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고요.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이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쿠팡은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기존의 이커머스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고객을 참여를 확대시키고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예, 새로운 이니셔티브 그리고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커머스 시장을 확대하고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이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가 사실상 거의 이제 확산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삶의 질의 문제가 앞으로는 가장 큰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나 사회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삶의 질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개인과 사회 문제, 이러한 뭐 양극화, 노인빈곤, 일자리, 고령화, 의료비 부담 이런 부분들은 계속 문제가 되고요. 집값 불안정, 주거 부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 좀 하락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증가하지만 앞으로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생활권 불안, 이런 부분 뭐 소폭 하락을 할 것이다. 미세먼지 뭐 이런 부분들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사회 시스템, 결혼, 출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출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삶과 사회 변화 측면에서의 글로벌 트렌드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뭐 전기차, ESG, 기후변화, 코로나19 막 기술, 트렌드 이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키워드가 탄소 중립, 뭐 ESG 다 이런 거죠. 국가 패권, 혁신 기술, 미래 생태계, 르네상스,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다 많이 들어봤던. 근데 이게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런 키워드에 기반한 그러한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뭐 메가 트렌드를 이제 사회, 기술 뭐 이런 부분에 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다 읽어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트렌드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 트렌드들을 하나하나씩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이렇게 이제 맵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다 이게 하나하나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어떻게 이제 트렌드가 전개될 것인가?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주로 이제 3D 고령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이 3D 프린팅, 바이오 헬스 분야가 이쪽에 소프트웨어 영향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개인 맞춤형을 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 초연결, 초고속, 초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차세대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가 되고요. 핵심 융합 인재들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이거는 더욱더 확산되고 보편화가 될 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제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술들이 이제 융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지능적으로 연결된 그런 사회가 출현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데이터 인프라 기반의 기술 융합 이런 융합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사용량은 폭증하고요. 이런 행동 인터넷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 그다음에 로봇이 결국 대중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가상의 융합 공간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플랫폼 경제, 블록체인 물류, 데이터 패브릭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도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과 이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이제 디지털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플랫폼 통해서 이 비즈니스가 이제
굉장히 주류화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주류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은 보편화가 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개인화, 고도화 된다는 점, 그리고 이 AI와 데이터를 통해서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 그 다음에 협력적인 AI 로봇, 그 다음에 가상화폐, 토큰 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많은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결국 이런 이런 트렌드,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다음 자동화, 빅데이터, 드론,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소프트웨어 쪽은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쪽 시장,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 기업 중심, 그러니까 기업이 결국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은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하드웨어 기반의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사라지고 점점 이제 지고 결국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 가장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그 전체 어떤 신 소프트웨어가 전체 시장의 61%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엑셀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 시장이 펼쳐질 것이고, 주요 플레이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애플 쪽, 애플, 구글 다 자신들의 어떤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 영역 및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구독 서비스라든지 그런 AI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 쪽을 더 이런 보안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SAP는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들이 점점 이제 이 인터넷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급부상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하드웨어, 어떤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소프트웨어 융합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 2030년쯤 되면은요,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전체 63%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런 기업들이죠. 주로 이제 우리가 아마 잘 아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AI와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제 확대시키고 있고, 카카오 비즈니스 서비스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결국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을 성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트렌드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데 결국 다 플랫폼 중심이고요.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소프트웨어 미래상, 결국 소프트웨어 미래상, 이런 메가 트렌드들을 통해 본 소프트웨어 미래상은 결국 이 신기술이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로 산업 간의 경계가 없는 디지털 경제가 성장이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해결형 소프트웨어가 활용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된다는 거.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어떤 디지털 일상들이 이제 더 확산되고 실현될 것이다라는 점. 국가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메타버스 정부,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보안 체계, 그다음 기술과 인문 융합형 인재, 이런 이제 인재가 산업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계 가시는 사람들도 다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가 이제 대중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기술 융합형 신규 비즈니스,
이런 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로봇, 지능형 로봇들 확산되고, 업무를 분담한 대표적인 게 어떤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형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요. 기후 오염, 환경 오염,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대응을 위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사회적 대립이죠.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이제 지원이 될 것이고요. 이 사회 불확실성, 결국 뭐 기후나 어떤 재난, 재해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하는 거죠. 이런 예측을 하는데 이제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활용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어떤 사회 측면에서 뭐 디지털 환경이 극대화되고 초개인 맞춤형,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 대중화 이런 부분 쪽, 그다음에 개인 측면에서는 뭐 개인 맞춤형 자동화 서비스, 디지털 네이티브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보편화가 되고요. 차세대 모빌리티가 상용화가 될 것이고요. 자율주행은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미래 사회의 어떤 소프트웨어 영향력 점점점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향후 10년 이후, 이런 향후 10년 이후를 우리가 예상을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이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개인과 뭐 사회나 국가나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만 앞으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